네, 안녕하세요. 오늘 코인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 코인 이야기 예전에 그 루나 터졌을 때 그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코인 쪽이 이제 그 안 좋은 것들을 정리해 나가고 그리고 이게 법 테두리 안에 이제 넣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코인이 사실 죽으면 벌써 죽어야 돼요. 이거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모든 코인이 담보 없이 발행된 것들이에요. 뭐 말로는 이것저것 막 이야기하지만 루나 코인이 왜 죽었냐면요. 세력이 던진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FTX 이 문제도 이거 터진 것도 제가 가만 보니까 세력이 던진 거더라고요. 뭐 이유는 당연히 뭐 갖다 붙이죠. 뭐 이게 좀 불안정하고 부실하고 해서 뭐 누가 던지고 다 똑같아요. 루나도 뭐 지금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해서 뭐 이게 말이 되냐 안 되냐 하면서 뭐 갖다 던지고 이유와 명분은 항상 있죠. 없이 던지진 않죠. 그런데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개인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누군가,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먼저 정보를 알았다 이렇게 포장해 놓고 결국은 세력이 죽이는 거예요. 넘어뜨리는 겁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러한 작업과 좀 흔드는 게 있어야 법 테두리 안에 더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서글픈 건데 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피해를 더 이상 입지 않도록 뭘 하겠어요? 법적인 조치와 제도가 만들어져요. 법 테두리 안에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거예요. 코인 시장이 허무맹랑한 건 맞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모든 코인이 그렇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JP모간에서 발행한 코인이 있어요. JP모간에서 지금 뭘 매집하고 있습니까? 실버 매집하고 있잖아요. 지금 10년 넘게 은을 매집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실물 자산을 담보로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거예요. 근데 다른 코인들은 루나 코인은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게임 회사에서 또 코인도 만들죠.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코인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NBA 농구 선수의 그 멋진 장면을 이렇게 딱 뽑아갖고 그걸 또 이제 코인 형태로 만들어서 또 거래하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JP 모간과 다르죠. 뭐 실버를 뭐 담보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건 뭘 담보로 하는 거예요? 이건 인기를 담보로 하는 거예요. 인기가 있어도 그게 화폐가 됩니다. 과거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유럽에서 후추가 화폐를 대신한 적이 있어요. 후추. 왜냐면 고기를 먹는데 이게 조미료가 없으니까 맛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귀족들 사이에서 후추가 뭐였다? 이게 화폐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면 그게 뭘로 될 수 있다? 화폐로 대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건 아니죠, 당연히. 영원한 건 이제 실물 자산인 금, 은, 동 이런 거죠. 그러나 이제 이런 맥락을 봤을 때 어쨌든 사람들이 이 게임에 인기가 많은데 이 게임을 통해서 코인을 얻는다. 그리고 NBA를 좋아해요. 수집하잖아요. 근데 수집하는데 이제 그 영상을 나만의 영상으로 또 수집을 할 수 있다. 뭐 예를 들면 리니지 같은 게임도 인기가 많잖아요. 그 리니지 안에 있는 뭐 아이템을 내가 나만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희소성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고 인기가 있을 때는 그것이 화폐의 효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돈의 본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뭔가 타인과 교환이 가능한 거. 그런데 그런 부분을 따지고 봤을 때 이제 선물 시장이라든지 그리고 그 외에 몇 가지 코인이 있잖아요. 루나 코인도 마찬가지고. 이런 애들은 뭐 때문에 올랐습니까? 루나 코인은? 이거는 그 폰지 사기 형식으로 올랐잖아요. 누가 올라가면 또 누가 올라타야 수익을 줄 수 있고 올라타야 수익을 줄 수 있고 이런 거는 인기가 한정돼 있죠. 그런데 만약에 세력이 이 루나 코인을 계속 사준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세력이 더 이상 우리 안 사줄 거야 하고 딱 던지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이상 이자를 줄 수 없고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으로 봤을 때 정리될 애들은 정리되는 그 과정이 필요하고 그 정리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 법 테두리 안에 이 코인 시장이 들어오게 돼야 됩니다. 코인 시장을 그래서 여러분이 단편적으로 막 저거 다 허상이잖아 라고 볼 게 아니라 그 중에 진짜 코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진짜 코인을 부각시키고 상용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법이라는 그 안에서 장치와 제도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도 코인을 발행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하락을 맞죠. 이러한 악재가 발생하니까 하락을 맞는데 이 하락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 진통을 겪게 되고 이제 그 선물 시장이 제가 봐도 이게 제일 문제였거든요. 왜냐하면
코인 자체도 사실은 뭐 좋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선물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투입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냥 도박 사이트가 되어버리는 거죠. 아니 예를 들어서 뭐 원유 선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사실 맥락은 비슷하지만 그래도 그거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인정이 됐고 제도가 있고 그리고 실물이 실제로 추후에 거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한 원리와 담보가 있다고 한다면 안 그래도 코인 자체가 의심스러운데 이걸 선물로 투자하고 앉아있으니 이 시세의 변동성이 선물 시장의 장난을 통해서 코인이 어떻게 될 수 있다? 안정화가 가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이 계속 문제라고 보고는 있었어요. 코인 시장이 뭔가 이제 제도화가 잡히면서 안정적인 상승 추세라든지 그리고 기업들이 또 코인에 개입을 하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도 코인을 좀 인수하고 그리고 가상세계에서 에버랜드였나요? 그거를 이제 코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이제 협업을 하고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그 시세의 변동성에 자극을 주는 게 선물 시장이라는 거죠. 선물 시장 하나가 넘어지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의 피해를 입고 지금 손실을 봤을 텐데 이러면 이럴수록 뭐로 들어간다? 법 제도 안에 장치가 되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코인 시장이 지금은 신뢰를 잃어버리는 단계일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러한 것들이 내쳐지면서 쓸데없는 코인들 정말 그 보증도 없는 그런 코인들이 막 삭제가 되면서 이제 시세가 안정화가 되면서 이제 상용화가 될 수 있는 코인 시장으로 자리가 잡혀 간다는 거죠. 지금 이 사태를 통해서 뭐 코인은 끝났다 망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코인 시장은 앞으로의 미래를 대표하기도 하거든요. 지금 메타버스와 관련된 그 핵심 중심에 코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코인 시장을 막 다 삭제시켜버리고 코인을 완전 없었던 일로 다 해버린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요, 이 화폐의 본질은요, 편리함을 추구합니다. 갈수록이요. 예전에 어떻게 했어요? 막 물물 교환했죠.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금은 교환했죠. 그 다음 어떻게 화폐를 발행했죠. 그 다음 어떻게 신용카드 쓰죠. 그 다음 또 어떻게 신용카드도 귀찮아서 삼성페이, 애플페이로 가잖아요. 그럼 이제 전 세계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메타버스라는 공간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만날 수도 있지만 이미 게임상에서는 해외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겠죠. 이것이 이제 서로 교류가 되고 커뮤니티가 활성화가 되고 뭐 번역 프로그램 이런 것도 이제 잘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될수록 이런 상거래 같은 경우도 활성화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것이 전송이 빠른 또 암호화폐가 그 중에서 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화폐의 이 편리함의 트렌드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이미 진행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가운데서 이제 쓸모없는 것들을 내치고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다수의 동의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거래소들도 아직까지는 자유로운 것 같은데 이제 서서히 정부의 그 범위 안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시세는 오히려 안정화가 될 것이고 사람들의 문화라는 건 늘 존재하기 때문에 그 문화를 바탕으로 인기 있는 코인들은 시장에서 주목받고 또 상승하고 그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코인은 잘 끊어가야 되는 자산이고요. 굉장히 위험한 자산이죠. 네, 그래서 혹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무너지는 이제 이러한 잡음들이 나오는 게 오히려 단단해지는 과정이고 제가 코인 옹호론자는 아니에요. 전 그냥 세력들이 어디에 돈을 투자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미래를 좀 예측하는 건데 이 코인 시장을 얘네가 써먹을 거예요, 분명히. 왜냐면 덜 해먹었거든요. 비트코인은 솔직히 많이 해먹었어요. 근데 그 외의 코인들은 덜 해먹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걔네는 또 한 번의 시세를 비트코인도 가겠죠. 그러면 또 한 번의 시세를 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진짜 코인 시장의 폭락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직은 안 나오는 단계라고 보고 이거 나중에 코인 폭락 나오면요. 아마 수직 하강할 거예요. 수직 하강. 그거 알고 계세요. 이거는 담보가 없기 때문에 회사 주식 같은 경우 회사가 담보잖아요. 회사가 대주주가 막 도망치고 회사가 다 파산하고 이러면은 수직 하강하겠죠. 회사도. 근데 어지간해서는 주식회사는 이제 재무제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그런데 코인 같은 경우는 담보가 없고 세력이 던지는 순간 많은 코인들이 루나 코인처럼 될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게 됐으면 벌써 그렇게 됐을 것 같은데 아직은 아닙니다. 얘네가 더 해먹기 위해서 아직 그런 게 안 나온 거고 아마 피날레를 한번 조만간 몇 년 안에 그렇게 갈 것 같아요. 그럼 그 뒤에 아마 정말 많은 숫자의 코인들이 루나 코인처럼 다 작살나는 날이 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 전까지만 코인을 투자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다 무너지고 나면 이제 완전한 게 이제 담보가 잡힌 코인만 살아남을 거예요. 그리고 본격적인 이 코인의 시장 활성화가 시작이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그렇게 사용될 수 없어요. 사실은요. 지금은
작전 용도로 이제 시세 차익 용도로 세력들이 써먹고 있고요. 그러한 제도를 만들기 위한 진입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